IT 알려주는 은행원 에자일. 잠시 게임 얘기 좀 할게요. 혹시 게임 하시는 분 AGI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명사로는 어질리티, 형용사로는 에자일. 보통 암살자, 궁수, 도둑, 도적 이런 좀 약사 빠르고 그리고 빠르게 공격하고 빠르게 도망가는 그런 캐릭터들에게 좀 중요한 능력치입니다. 자, 에자일. 네, 민첩한 이런 뜻입니다. IT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에자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1년 2월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17명이 유타의 한 스키 리조트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를 이루었던 방대한 문서 위주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대체 수단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스크럼, DSDM, 피처 드리븐 디벨롭먼트, 적응형 소프트웨어 개발, 실용주의 프로그래밍 같은 테크닉이 여러 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토론 끝에 에자일 매니페스토가 창안되었죠. 일단 가운데 보시면 좀 크게 쓰여진 부분이 중요해 보이니까 제가 특별히 해석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차와 도구보다는 개성과 화합을, 방대한 문서 작업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변화와 대처하는 것을, 이런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에자일 매니페스토의 12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주셨는데 쭉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제가 읽는 건 생략하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자일을 얘기해 보기 전에 폭포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폭포수 방법론은 말 그대로 폭포가 막 떨어지듯이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까지 일정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각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는 겁니다. 개발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개발자는 구현, 유지, 보수 이렇게 두 가지 역할만을 합니다. 물론 제 경험일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는 다를 수도 있어요. 개발자는 구현과 유지, 보수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젝트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상세하게 어떤 비즈니스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제가 쓰지도 않은 문서를 막 찾아보면서 파악을 해야 했거든요. 문서가 정말 미친듯이 많습니다.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네, 각 과정들이 요구사항 분석에서 설계, 설계에서 구현, 구현에서 테스트, 테스트에서 유지보수 이렇게 각 과정들을 넘어가려면 그 과정이 완벽하게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폭포수 모델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세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정대로 프로젝트를 완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제 능력 부족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매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지루합니다. 제가 개발자였었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폭포수 모델에서의 개발은 그냥 코드 짜는 기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서를 보고 또 문서대로 개발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보고 또 일하고 그런 로봇이죠. 그냥 로봇. 자, 이렇게 지루한 그리고 재미없는 그런 개발론의 그런 방법론에 대한 바로 에자일. 에자일은 계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하고
또 피드백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하고 피드백하고 또다시 계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하고 이런 과정들을 완벽해질 때까지 프로젝트가 정말 만족스러운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당연히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높겠죠. 그럼 이 과정을 누가 하느냐? 기획자? 그럼 디자이너? 개발자? 노. 다 아닙니다. 다 같이 합니다. 에자일의 특징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자일은 people empowerment 합니다. 에자일에서 PM이 명령하고 개발자는 개발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인하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팀장이라던가 리더라던가 칼같이 나눠진 역할은 없습니다.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대신에 각자의 작업 백로그가 있고 팀 구성원 모두가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또 에자일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개발자를 예를 들면 코드를 기가 막히게 작성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분석,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설계,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테스트, 기타 등등의 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만이 에자일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자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축구에서 경기의 흐름을 일순간 바꿔버리는 그런 선수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에자일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지시받은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되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비즈니스와 고객 가치 창출에 앞장서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 에자일을 실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 민첩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목표를 작게 나누고 짧은 주기로 피드백을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들 다 회사에서 에자일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회사는 이 에자일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 말입니다. 물론 에자일 개발 방법론을 굉장히 잘 쓰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회사는 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IT 회사들 가보면 한쪽 벽에 굉장히 많은 포스트잇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포스트잇 색깔별로 이쁘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 회의실에서 앉아서 좀 정적인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서서 혹은 벽면에 화이트보드를 이용해가지고 간결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에자일의 일부예요. 일부인데 이렇게 열심히 잘 에자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코드를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코드가 보입니다. 담당자가 아니라면 코드에 손도 못 댈 그런 코드가 넘쳐납니다. 또 에자일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버그를 가지고 출시가 되고 이를 디버깅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급하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또 개발자들은 밤을 새고 있고요. 또 QA 담당자가 아직도 개발팀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막 독촉을 하고 갑자기 디자인이나 기획이 바뀌어가지고 개발하는 도중에 그런 개발 방식을 바꾼다던가 코드를 바꾸는 등의 그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에자일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자일 전문가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에자일 전문가가 있는 회사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한국에서는 이 에자일 전문가가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에자일 절차만 있을 뿐인 거죠. 진정한 에자일 전문가는 이 절차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자,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그들의 역량 향상을 더 고민하고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지를 고민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애자일 전문가가 없는 게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 리뷰, 페어 프로그래밍 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면 필수적인 그런 기술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 하고도 프로젝트를 완성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다 해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도입을 거부한다면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이러한 편협한 시각도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회사가 과거의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빠르고 빈번한 피드백도 없습니다. 또 프로젝트를 이끄는 상급자들이 이미 소프트웨어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오래 벗어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애자일을 도입하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피드백의 루프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애자일을 도입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이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와 도구보다는 개성과 화합을, 방대한 문서 작업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애자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바로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앱이잖아. 그냥 프로그래밍이잖아. 코딩이 뭐가 어려워? 내 말대로 해. 이런 게 아닌 코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정말 보석 다루듯이 다루는 그런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장인이 되어서 완벽한 애자일을 실천해 봅시다. 이상 IT 알려주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